여러분, 신형 소나타입니다. 신형 소나타. Hey no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Got no money, but I'll work it out with my charm. Having a good time, ain't doing no harm.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신형 소나타를 시승해 볼 건데요. 와, 무슨 컨셉카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컨셉카. 너무 기대돼. 가장 최근 타본 신차들 중에 가장 기대되는 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디자인 리뷰도 뭐 이거저거 많이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본넷을 이렇게 쫙 스포츠카처럼 얄쌍하게 본넷을 뽑아낸 다음에 그 본넷 라인대로 DRL을 이렇게 누니까, 전면에서 볼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잘 모르겠거든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뿔났네, 약간 이 정도 느낌인데, 자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갈 건데 요쪽 DRL 봐보세요. 요쪽 DRL. 이 DRL이 어떻게 되죠? DRL이 요렇게 되죠. 요렇게. 이 각도에서 볼 때 저 DRL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굉장히 앞모습이 아주 얄쌍하고 새끈한 스포츠카에 그 라인을 빛으로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 말고 저기만 한번 봐보세요. 저쪽만 봐보시면 무슨 완전 새끈한 스포츠카의 어떤 그 라인과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DRL 두 개가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임팩트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시승 전에 이 말을 한번 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승 시작합니다. 소나타 DN8. DN8이라고 하면 뭔가 촌스러운데, 아무튼 소나타 DN8, 신형 소나타를 제 일상에 가져와 봤습니다. 첫날 우선 출퇴근부터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게 저희 아파트 주민분들이 제가 이게 유튜브 하는지 알고 꼭 이렇게 차 시승기를 찍을 때면 구형이랑 비교를 해보라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소나타 뉴 라이즈의 디자인을 보니까 지금 요 그릴 모양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이상했거든요. 애매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자동차 개발은 미리 하잖아요. 미리. 이미 소나타 DN8을 어느 정도 개발하는 시점에 기존의 LF 소나타를 갖고 한번 우리 맛배기로 한번 다음 소나타 좀 미리 보여주자, 그런 마음으로 소나타 뉴라이즈를 디자인한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보면 많이 다르지만 전반적인 요소들이 그래도 얘를 생각하고 얘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요소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뒷모습은 기존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죠.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정말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저 소나타를 보고 차가 되게 낫다 하는지 이 소나타 뉴라이즈를 보면 더 느낄 수가 있죠. 이 디자인 자체가 안정적인 쉐입으로 스포츠카의 비례감을 갖게 되면서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모습과 뒷모습이 서로 약간 부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앞모습은 조금 이제 곡선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뒷모습도 물론 곡선이 많아요. 여기 그 등허리 라인 있죠. 요쪽도 이렇게 부드럽게 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 등허리 라인도 굉장히 유연하고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각져 있는 이 디귿자 모양의 테일램프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접혀 있는 게 무슨 우유곽 접혀 있듯이 아예 그냥 거의 뭐 90도로 접혀 있거든요. 이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뒷모습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직각으로 넘치는 느낌입니다. 각오로 넘치는 느낌이에요, 뒷모습은. 반면에 앞모습은 좀 유연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프론트 팬더가 굉장히 매끈하게 잘 나와 있고, 요 본넷의 이 내려오는 각도도 굉장히 유려하고, 그릴의 어떤 그런 디테일들도 전부 다 곡선이 되게 많은 느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모습과 뒷모습이 살짝 차이 나는 느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시동도 켜고 끌 수 있는 현대 디지털 키였는데요. 실제로 써보니까 되게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작동 범위는 15m 정도 되고, 이게 발렛 파킹 맡길 때는 어떻게 하냐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걸 대비해서 NFC 공키를 하나, 카드키를 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차키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키가 안에 있잖아. 키 안에 둔 채로 문이 잠겼어. 일단 당황하지 않고, 당황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해.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현대 디지털 키 앱을 열어서 도어 잠금 해제. 네, 열리지. 다시 잠그고 싶으면 도어 잠금. 비상 경보. 오, 해제. 자, 원격 시동도 한번 걸어볼까? 저 안에 누구 타 있는 거 아니야? 운전석. 누구 타 있는 거 아니냐고, 운전석에. 아무도 안 타있지? 지금 계기판에 보면 흐림, 연무, 대기질 나쁨 이런 게 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진짜 지극히 대한민국 차라는 게 티가 너무나 명백히 나는 거죠. 우리나라 차니까 저렇게 보여주지.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이 너무 많잖아요. 국산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빌트인 캠, 우리나라 블랙박스 보급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빌트인 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밤에 여기 카메라 화질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 이거 깜빡이 키면은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하나씩 들어와, 양쪽에서. 이 화질이 생각보다 좋네. 소나타를 받은 첫날 굉장히 놀라운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조금 있었는데요. 다음날, 지난주에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산소에 가기로 약속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주말을 맞이하여 신형 소나타를 타고 경북 봉화에 있는 할머니 산소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나왔는데 차가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 이걸로 찾을 수 있어. 저기 있다. 신호도 볼 수 있어. 저기 있네, 저기. 와. 네. 오늘은 할머니 만나러 가는 길. 경북 봉화까지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도 보고, 뭐 차의 고속주행 느낌도 보고, 종합적인 거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발하자마자는 역시 연비가 안 나오지. 9km, 4.9km. 이제 주행하다 보면 올라가겠죠. 막히네. 근데 어쨌든 나와서 조금 주행하니까 연비가 바로 14km까지 올라갔어요. 좀 막히니까 연비가 좀 떨어졌어. 요즘에 이제 고속도로 갈 때 계속 이걸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이제는 감독을 하는 거야, 감독. 얘가 운전을 잘 하나 안 하나, 손 계속 안 잡고 있으면 스티어링을 잡으라고 얘가 경고를 띄우는데, 그럼 내가 한 번만 이렇게 잡아주면 다시 또 이렇게 손 놓고 계속 자율주행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세상이 바뀐 거지. 이게 1억 넘는 차들한테는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3천만 원대인 소나타까지 이 기능이 내려온 게 신기한 거지. 이 부품이 처음에 엄청 비쌌을 거라고. 레이더나 센서나 요 핸들에 모터를 달아놔야 지가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비쌌을 텐데 기술이 보급화된 거지. 근데 이제 승차감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어. 그치? 승차감은 아직은 아니다. 이 승차감은 지금 이 차 생긴 거랑 어울려요. 스포츠카들은 원래 승차감이 단단하잖아요. 이 차 생긴 거는 스포츠카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뭐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한 어떤 그런 세단의 승차감이 아니라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 그래서 안정감 측면에선 베리 굿. 하지만 컴포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 아빠 이거 보면 보통 딴 데 좋은 거 안 쓰는 차들도 여기 스티어링은 가죽을 많이 쓰거든요. 이건 맨날 맨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가죽을 쓰는데, 내가 좀 놀랐던 거는 좋은 가죽을 써서 여기 있지, 여기 아래 요 플라스틱, 요거 플라스틱인데 요 가죽 느낌이랑 똑같이 맞춘 플라스틱을 여기에 귀신같이 써놨어요. 이거 딱 보면은 가죽인가 처음 나 생각이 들었어. 뭐라 그럴까,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연구.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의 요런 디자인도 어쨌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저거 되게 완전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고 섬세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보면 이 깜빡이 있지, 깜빡이. 요거도 어떤 새롭게 디자인을 도입했어. 여기 그러니까 다른 데 디자인 세련되게 해도 요건 항상 그냥 기성품 썼거든, 요거. 근데 요것도 되게 소나타를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한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 요런 코너도 뭔가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너무 안정적으로 잘 드러나거든. 이게 자동 6단 변속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100km 정속 주행을 해도 요즘 차답지 않게 엔진을 2000rpm이나 씁니다. 그래서 사실 고속주행 연비가 되게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110, 110으로 달렸는데 15.8km 나오는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자동 6단 변속기가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엔진 출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 급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나타 직분사일 때 타봐도 출력이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 나는. 그러니까 엔진은 어차피 그냥 다 똑같아. 이 급에서 2000cc 중형차 엔진이 뛰어나봤자 거기고 별로여봤자 여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엔진보다는 왜 하필이면 자동 6단 변속기를 썼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지금 어쨌든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게 없어요. 재가속을 한다거나 그 언덕길에서 속도를 더 붙일 때라든지 그럴 때 그 차 주행의 해상도가 떨어지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느린 차를 따라 달리다가 내가 여기 빠른 차선으로 가고 싶어. 만약에 느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제 속도를 높인다고 했을 때 방금 엔진 RPM이 3500에서 4000rpm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엔진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어가 6개밖에 없으니까 더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6개 중에 골랐을 게 뭐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수가 더 필요해. 8단 정도 돼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단수가 되게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으면은 딱 그 상황에 맞는 비슷한 단수를 딱 꼬집어가지고 가속을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애매하게 고르는 거지. 골라도 그게 정답이 아닌 거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연비적으로는 괜찮아. 16.2km 연비가 나오잖아. Get this party started. I got the music playing loud. How you like my outfit? I have to say I'm kinda proud. I got my dancing shoes on.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소나타는 사실 이미 이때부터 파격이었어. 가만 생각해보면 소나타는 항상 파격이었어. 여기 또 소나타가 있네. 와, 스포츠카 타고 온 느낌이에요. 스포츠카 타고 온 느낌. 아이스 커피. I'll have the usual. Give me the usual. Another usual. 처음 출시됐을 때 그 논란이 있었어. 뭐 풍절음이랑 뭐 주행소음 많이 들어온다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해요. 뭐 풍절음 그 부분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주행소음에 관련된 부분은 만족스러워요. 특히 엔진이 조용한 게 난 좋아. 그러니까 조금 덜 나가면 어때? 어차피 잘 나가는 거 살려면 소나타 터보나 그랜저 3.3 이런 거 타야겠지. 위에 급으로. 네. 소나타 4기통 사는 이 모델 사는 사람들은 그냥 차를 운송수단으로 쓰고 싶은데 조금 더 편하고 조용하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 같아요, 제가 보기엔. 특히 엔진이 조용해요. 엔진이 3000rpm 올라가도 엔진 소리 안 들어오잖아. 이 마치 아이폰 같아. 소나타는 갤럭시는 하드웨어가 좋고 소프트웨어가 별로고, 아이폰은 하드웨어가 떨어지고 소프트웨어가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나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좀 떨어져. 엔진 변속기는 좀 예전 거고, 이 실내 감성이라든지 이 큼지막한 모니터라든지 터널 진입 전에 그 외부 공기 차단하는 거라든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동 거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게, 소프트웨어는 모든 게 완벽해. 진짜 정말 그야말로 퍼펙트. 빌트인 캠이라 그래서 이 차 소나타 사시는 분들은 블랙박스 안 사줘도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완벽한 소프트웨어에 감탄하고 실내 이 감성 품질에 또 감탄했어. 근데 변속기는 한 단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7단. 반자율 주행 켜놓고 오랜만에 아빠랑 같이 수다도 떨고 하다 보니까 금세 이제 고속도로가 끝났어요. 풍기 IC를 지납니다. 자,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여기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자동차가 아까 말했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좀 구비구비진 길을 이 소화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을 감았을 때 차가 싹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되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이 전자식 스티어링 휠, 전자 모터가 달린 스티어링 휠을 처음 적용했을 때 유압식 핸들이랑 이질감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는데, 참 우리나라 현대차는 이게 있어. 사람들이 욕을 너무해. 다른 차도 못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 다른 브랜드도. 근데 현대가 못하면 욕을 진짜 막 너무해. 현대자동차는 이 뭔가 빡세게 개발해가지고 빨리 극복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스티어링 휠 이 느낌이, 이질감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어요. 느낌이 여전히 조금 약간 둔탁한 느낌은 있긴 있는데, 이런 코너를 소화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 현대자동차 MDPS가 아까 구빗길에서 꽤 정확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고속도로 달릴 때도 그걸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달릴 때 제가 항상 현대차 탈 때마다 해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정확해요. 뭐냐면 스티어링 휠을 여기서 이렇게 달리는 도중에 이렇게 꺾어보는 거예요. 크게 말고 살짝 이렇게 꺾어봤을 때 차가 요 꺾는 대로 바로바로 요 뒤뚱 하잖아요. 근데 i40 때 제가 현대차 시승하면서 느낀 건데, i40 이걸 하는데 차가 반응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유격이 많은 거야. 유격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차 느낌이 이상해. 그 하체 세팅이 잘 되고 스티어링 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요거를 했을 때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 근데 이 정도면 현대차 치곤 진짜 좋은 거야. BM3 시리즈나 뭐 벤츠 요거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탁 하거든요. 근데 예전 현대차만 해도 요거 흔들으면은 뭐 하는 겁니까? 주인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나타만 해도 요걸 이렇게 흔들었을 때 차체 반응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민감해졌다. 많이 민감해지고 되게 좋아진 거지. 와, 여기 올라갈 때 엄청 힘들었는데 길을 다 닦아놓으니까 엄청 편해졌네. 차로 다닐 수 있으니까. 산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연비가 14.4km가 나왔습니다. 연비가 16까지 거의 나왔다 2km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 국도 주행할 때,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할 때, 그때쯤 이제 연비 조정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연비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소나타의 연비가 좋은 편이에요. 연료를 잘 태우는 건지 아니면 뭐 공기정을 많이 줄였는지 뭔지 몰라도 연비가 좋은 편입니다. 이런 시골길 좀 아슬아슬한 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위성에서 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절대도. 그래서 이런 좁은 골목길에서 지금 차 돌려서 나갈 때도 요 사이드미러나 이런 거 없이 이런 어라운드에 의존해서 나가면 상당히 편합니다. 매번 자동차 시승 컨텐츠를 피글렛이랑 찍거나 저 혼자 찍거나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랑 오랜만에 같이 자동차 시승기를 찍으니까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뵙고 와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막혀서 봤더니 사고가 났네. 연비는 지금까지 14km. 이번 소나타는요, 한번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면 출발도 다시 자동으로 해요. 만약에 저 앞차가 출발하게 되면 얘도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할 게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돌리고 있죠, 지가.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소나타 많긴 많아요. 여기는 불이 들어왔잖아, 이렇게. 근데 아까 여기 분명히 크롬이었잖아. 그래. 그러네. 똑같이 크롬인데 크롬에 여기까지 들어왔어. 크롬에다가 점을 점점 뚫어. 이렇게 점을 점점 뚫어가지고, 점을 점점 뚫어서 여기서 이제 빛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게.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 내 아이디어 아니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 상 줘야 돼. 그러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크롬으로 쭉 오면서 이쪽에서 살짝 빛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완전히 빛이 돼버렸지. 이거 생각한 사람 나와. 아무튼 아니고. 거의 마지막에는 여기 이렇게 그래도 있긴 있구나. 여기 점점 이렇게 가면서 점점 없어지면서 근데 여기 이 나눈선도 없으면 대박이었는데 지저분하죠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 연비가 13.9km로 나왔습니다. 연비가 좋아. 분명히 13.9km 연비 좋은 거잖아. 막히는 길도 있었고 시내 주행도 많이 했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연비가 그래도 13.9km 나왔다는 거는 6단 변속기 얹고도 그래도 목표했던 매출이란다. 목표했던 연비를 뽑아냈기 때문에 6단 변속기를 현대 자체적으로 좀 수긍을 한 게 아닐까. 근데 여기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네. 요 밑에 조명까지 넣었네. 야, 낮에는 몰랐는데 밤 되니까 저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다 배선 넣어야 되지, 전구 LED 넣어야 되지, 저기 나올 부분 설계해서 마감 따로 해놔야 되지. 이게 은근히 원가가 높게 들어갈 것 같거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됐다는 게 참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이쪽 대시보드에다가 요 가죽을 이렇게 꼬매 놓는 경우는 진짜 이 부분. 네. 수입차로 치면은 540i라든지 벤츠 240 그 정도는 돼야지 꼬매주는데 걔네들도 좋은 가죽으로 안 꼬매줘 대시보드를. 근데 이 3천만원짜리 소나타에 이 대시보드 가죽 마감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차량의 인테리어를 평소에 많이 접해본 제 기준으로서는요 놀랄 노점입니다. 진짜 정말. 뿐만 아니라 이 세그먼트에서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는 이제 가죽을 많이 써요. 팔 닿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도어 핸들 있는 요 부분까지도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넣은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소나타는 실내 인테리어 컬러를 4가지 정도 운영하는데요. 인상적인 거는 단순히 시트색만 바꾸는 게 아니라 대시보드 그리고 그에 동반되는 여러가지 플라스틱 부품들까지 가죽 색깔에 맞게 준비해 놓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섬세함은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에는 원래 있었던 건데요. 이게 소나타, 현대라는 대중 브랜드의 가장 대중적인 차 소나타에도 이런 상품성을 갖췄다는 게 그래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신형 소나타를 제 일상에 가져와서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승기 중간에 말했던 갤럭시와 아이폰, 어떻게 보면 소나타는 아이폰 같은 존재였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실내 내장재의 마감 품질,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 수준이었고요. 하드웨어는 아직까지 다소 단단한 승차감,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나왔습니다. 소나타 터보는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과연 얼마나 연비를 끌어올렸을지도 궁금합니다. 기회가 되면 소나타 터보와 소나타 하이브리드 다양한 소나타들을 또 시승해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꼭 클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